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낡은 파카에 지팡이 하나 짚은 노숙자 할머니가 시장 한복판에 섰습니다. 그 순간 검은 벤츠 행렬이 시장 골목을 뒤덮고 수백 명의 정장 입은 남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폐지를 줍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할머니. 그런데 오늘 시장을 쥐고 흔들던 조합장이 바닥에 무릎 꿇고 떨고 있습니다. 이 노숙자라 불리던 할머니의 정체, 그리고 그녀가 지키려는 단 한 사람, 모든 진실이 지금 드러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4시 정수진은 손만두 가게 옹기의 셔터를 올렸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수진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형광등을 켰습니다. 치지직 낡은 전등이 깜빡이다 겨우 불을 밝혔어요. 오늘도 만두를 빚어야 했습니다. 수진은 냉장고에서 어젯밤 준비한 반죽과 소를 꺼냈어요. 이미 손질된 재료들이었습니다. 만두피를 하나 집어들고 소를 넣어 주름을 잡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쟁반 3개가 만두로 가득 찼어요. 수지는 찜기에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보글보글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만두를 찜기에 올리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이제 15분만 기다리면 됐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6시였습니다. 곧 시장이 열릴 시간이었어요. 수지는 가게 앞을 쓸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리어카를 끌고 오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어요. 낡은 회색 파카에 검은 털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리어카에는 폐지 뭉치가 가득 실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힘겹게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리며 울었어요. 골목길이 좁고 울퉁불퉁해서 리어카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수진의 가게 앞을 지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리어카 바퀴가 작은 돌에 걸렸습니다. 할머니가 균형을 잃으며 비틀거렸어요. 리어카가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흑! 할머니가 짧게 신음했어요. 리어카가 수진의 가게 쪽으로 쏠렸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손을 뻗었지만 늦었어요. 쾅! 리어카가 가게 앞에 놓인 찜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찜기가 와르르 쏟아졌어요. 뚜껑이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사방으로 퍼졌어요. 그리고 안에 있던 만두들이 바닥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얗고 통통한 만두들이 콘크리트 바닥을 굴러다녔어요. 아!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바닥에는 30개가 넘는 만두가 흩어져 있었어요. 새벽부터 정성껏 빚은 만두들이었습니다. 먼지와 흙이 하얀 만두피에 묻었어요. 이제 팔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떡집 아저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에구, 저 거지 할망구가 또 사고 쳤네. 과일 가게 아주머니도 혀를 찼어요. 맨날 술 처먹고 비틀거리더니 이번엔 수진이 가게를 망쳤잖아. 반찬 가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야 할망구, 남의 장사 망쳐놓고 그냥 갈 거야? 상인들이 할머니를 에워쌌어요. 할머니는 리어카를 붙잡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떡집 아저씨가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배상해. 당장. 저 만두 다 얼만데.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어요. 당황하던 표정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할머니가 리어카에서 손을 떼고 똑바로 섰어요. 허리가 쭉 펴졌습니다. 배상?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깔렸어요.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줄 아나? 바퀴가 돌에 걸렸다고. 떡집 아저씨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어요. 그게 변명이 돼? 조심했어야지. 나이 처먹고 정신도 없나? 할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정신없는 건 너 같은 놈이지. 남 불행이나 구경하러 나와서. 뭐라고? 떡집 아저씨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말씀 조심하세요. 여기 상인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할머니가 아주머니를 쏘아봤어요. 조심? 내가 왜 조심해? 너희가 나한테 뭐 잘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 사람이 진짜. 반찬 가게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거지 주제에 말이 많아. 여기서 폐지나 주우면서 살면서 그게 무슨 태도야? 할머니가 픽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거지? 그래, 나 거지야. 그래서 뭐? 너희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상인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떡집 아저씨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할망구가 진짜. 그만하세요. 수진이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떡집 아저씨의 손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떡집 아저씨가 수진을 쳐다봤어요. 수진아, 내가 왜 저런 거지를 감싸? 내 만두 다 망쳤잖아. 괜찮다니까요. 다시 만들면 돼요. 수진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살펴봤어요. 리어카를 붙잡느라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까지 잡혀 있었어요. 할머니, 손 다쳤어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 수진을 쳐다봤어요. 아까의 날카로운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은 됐어. 신경 쓰지 마. 할머니가 퉁명스럽게 손을 빼려 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놓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물집 터지면 덧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수진은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구급상자를 꺼내왔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소독했어요. 빨갛게 부은 부분에 연고를 발랐습니다. 거즈로 감싸고 반창고로 고정했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며칠은 무리하지 마세요. 수진이 할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수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이 수군거렸어요. 수진이 너무 착하긴 해. 저런 할망구한테까지 저러니. 세상에 그렇게 살면 손해만 보는 거야. 할머니가 상인들을 쏘아봤습니다. 떠들 시간에 가서 장사나 해. 남의 일에 참견은. 이 할망구가 진짜. 떡집 아저씨가 또 화를 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리어카를 끌고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등이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단단했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흩어진 만두를 주워 담았어요. 상인들은 혀를 차며 각자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만두를 모두 치우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만두를 빚어야 했습니다. 손이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반죽을 꺼내 만두피를 밀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가게 문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발견하고 주워들었어요. 안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미안이라고만 쓰여 있었어요. 수지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수지는 봉투를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도 간신히 버텼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날카롭게 상인들한테 대들던 모습, 그러다 자기 손을 치료해주자 흔들리던 눈빛. 왠지 마음 한구석이 먹먹했어요. 수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한편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가 한적한 골목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리어카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골목 끝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불을 끄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려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즈로 감긴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아이, 누구를 닮은 걸까? 중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지켜봐야 해. 할머니는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25살. 설마. 사고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새벽 4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처럼 만두를 빚어 찜기에 올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7시쯤 됐을까요?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단골 할아버지였습니다. 만두 10개 주세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수진이 따끈한 만두를 봉지에 담았어요. 할아버지가 돈을 내고 나갔습니다. 수지는 다시 만두를 빚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였어요. 낡은 회색 파카에 검은 털모자를 쓴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어제처럼 거즈가 감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테이블에 털썩 앉았습니다. 만두 줘.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수진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네. 아, 네. 몇 개 드릴까요? 5개. 할머니는 대답만 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지는 만두를 접시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만두였어요. 여기 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 없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만두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수지는 카운터로 돌아가 다시 만두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피가 두꺼워. 수진이 손을 멈추고 할머니를 봤습니다. 네, 만두피 말이야. 너무 두껍다고. 할머니가 젓가락으로 만두를 쪼갰어요. 속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두꺼우면 밀가루 맛만 나지. 만두 맛이 안 나. 수지는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엔 더 얇게 밀어볼게요. 할머니는 대답 없이 2번째 만두를 집어먹었어요. 그리고 또 입을 열었습니다. 소 비율도 엉망이야. 네. 고기가 너무 많아. 채소랑 균형이 안 맞잖아. 수진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첫날은 사고 때문에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계속 트집을 잡다니. 할머니, 불편하시면 안 드셔도 됩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불편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면 손님들이 금방 질려. 저희 단골 손님 많은데요. 지금은 그래도 나중엔 아니야. 할머니는 3번째 만두를 입에 넣었어요. 수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두를 빚었어요. 할머니는 5개를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5장을 테이블에 놓고 나갔어요. 인사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상한 할머니였습니다. 다음 날도 할머니가 왔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만두 5개. 수지는 말없이 만두를 가져다 줬어요. 할머니가 첫 번째 만두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입을 열었어요. 육즙이 다 샜네. 수진이 손을 멈췄어요. 이렇게 빚으면 육즙이 다 새나가. 주름을 더 촘촘히 잡아야지. 주름이 뭐가 문제예요? 간격이 넓어. 그러니까 김찔 때 틈으로 육즙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할머니는 만두를 젓가락으로 쪼개 보여줬어요. 안에 국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 이게 만두야? 그냥 고깃빵이지.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손님이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도 할머니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만두 5개. 수지는 이제 묻지도 않고 만두를 가져다 줬어요. 할머니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불 조절을 못했네. 이젠 불까지 트집 잡으시네요. 수진이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트집? 이게 트집이야? 아니면 뭐예요? 맨날 오셔서 이것저것 지적만 하시잖아요. 지적이 아니라 조언이야. 조언은 물어봤을 때 하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할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안 물어봤지. 근데 들을 필요는 있어. 왜요? 할머니가 만두 전문가예요?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어요. 차갑게 식었습니다. 전문가보다 더해. 네, 내가 만두로 평생을 먹고 살았어. 너희 아버지 나이쯤 됐을 때부터.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돈을 테이블에 놓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봤어요. 내일도 올 거야. 계속 올 거고. 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수지는 할머니 말을 곱씹었습니다. 피가 두껍다, 소비율이 안 맞는다, 육즙이 샌다. 화는 났지만 신경 쓰였어요. 다음 날 새벽 수지는 만두피를 조금 더 얇게 밀었습니다. 그리고 소의 고기와 채소 비율을 조금 바꿨어요. 주름도 더 촘촘히 잡았습니다. 첫 손님이 왔어요. 단골 아주머니였습니다. 만두 주세요. 네. 아주머니가 만두를 먹었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수진아. 오늘 만두 맛이 다르네. 네. 그래요? 응. 더 맛있어. 뭘 바꿨어?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머니 말대로 바꿨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손봤어요. 잘했어. 이게 훨씬 나아. 아주머니가 웃으며 나갔어요. 수지는 만두를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맛이 나아진 걸까요? 7시 할머니가 왔습니다. 역시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만두 5개. 수지는 오늘 만든 만두를 가져다 줬어요. 할머니가 첫 번째를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수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할까요? 또 트집을 잡을까요? 할머니가 2번째 만두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먹었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5개를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돈을 놓고 나가려 했어요. 수진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멈춰 섰어요. 오늘은 안 그러세요? 뭐가 이상하다고.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에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나아졌어. 네. 어제보단 나아졌다고. 할머니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수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아졌다고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왔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 똑같은 주문. 만두 5개. 그리고 매번 뭔가를 지적했어요. 김치는 시간이 30초 길어. 그러니까 피가 흐물거려. 소금 간이 약해. 간장을 조금 더 넣어. 생강을 너무 많이 넣었어. 고기 맛을 죽여. 수지는 처음엔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점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할머니 말대로 바꾸면 정말 맛이 나아졌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말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요즘 만두 맛이 진짜 좋아졌다. 전보다 훨씬 맛있어. 뭘 바꿨어? 나도 친구한테 추천했어. 손님이 조금씩 늘었어요. 수지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만두를 먹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좀 팔만하네. 수진이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덕분? 내가 뭘 했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만두 맛있게 만드는 법.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만두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게 보였어요. 그날 저녁 수지는 할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무뚝뚝하고 틱틱대고 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만두에 대해선 정말 많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세히 아는 걸까요? 정말 만두로 평생을 먹고 살았을까요? 수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퉁명스러운 말투, 하지만 정확한 조언.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결심했어요. 오늘은 할머니한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만두를 그렇게 잘 아시는지. 7시 할머니가 왔습니다. 만두 5개. 수진이 만두를 가져다 주며 물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만두를 그렇게 잘 아세요? 할머니가 수진을 쳐다봤어요. 왜? 궁금해서요. 정말 만두 가게 하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만두를 입에 넣었어요. 했지. 어디서요? 여기저기. 언제요? 오래됐어.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할머니는 계속 왔어요. 그리고 계속 지적했습니다. 수지는 이제 할머니가 오는 게 기다려졌어요. 오늘은 뭐라고 할까 궁금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수군거렸어요. 저 거지 할망구, 맨날 수진이 가게만 가네. 공짜로 얻어먹나? 아니, 돈은 내던데. 근데 맨날 뭐라고 짓거리더라. 수진이도 참 착해. 저런 할망구 상대해주고. 하지만 수진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만두 맛이 좋아졌고 손님도 늘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1달 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만두를 다 먹고 일어나려 했어요. 그런데 옷자락이 의자에 걸렸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 할머니가 옷을 살폈어요. 파카 소매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제가 꿰매드릴게요. 됐어. 금방이에요. 기다리세요. 수지는 서랍에서 바늘과 실을 꺼냈어요. 할머니가 파카를 벗었습니다. 수지는 찢어진 부분을 살폈어요. 여기만 꿰매면 돼요. 수진이 바늘에 실을 끼웠어요. 그리고 찢어진 부분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빨랐어요. 능숙한 솜씨였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러다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수진이 꿰매는 방식이었어요. 십자 모양으로 1번, 그리고 사선으로 2번. 특이한 방식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너 그거 어디서 배웠니? 네. 뭐요? 그 꿰매는 방식.
아, 이거요? 그냥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십자사선 바느질. 자기 집안에서만 쓰던 방식이었습니다. 딸에게 가르쳐 준 거였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됐어요. 수진이 파카를 건넸어요. 할머니는 멍하니 파카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할머니는 파카를 입고 일어났어요. 돈을 놓고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흔들렸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십자사선 바느질. 그건 우연일 수 없었어요. 설마. 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바느질 사건 이틀 후 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확정됐대. 진짜? 조합장이 어제 회의했다더라. 상인들이 모여 수군거렸어요. 얼굴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진도 소문을 들었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이 가게를 잃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것을요. 오전 10시쯤 됐을까요? 시장 입구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49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최강석, 재개발 조합장이었어요. 강석은 시장을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상인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강석이 수진의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은 만두를 빚고 있었어요. 여기가 그 만두 가게구만. 강석이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 있나?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뭐 드릴까요? 만두 말고. 할 얘기가 있어서. 강석이 테이블에 앉았어요. 다리를 꼬고 팔짱을 꼈습니다. 수진은 손을 씻고 강석 앞에 섰어요. 무슨 일이세요? 재개발 얘기 들었지?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들었습니다. 좋아. 그럼 빠르네. 다음 달 말까지 나가. 네. 다음 달 말. 열흘 남았어.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은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요. 계약? 그딴 거 소용없어. 강석이 코웃음을 쳤어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어. 법적으로 퇴거 명령 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보상은? 보상? 없어. 강석이 손을 저었어요. 이 건물 내 거야. 내가 세입자들한테 보상할 이유가 없지.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알아서 해. 그게 내 일은 아니니까. 강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착하게 나갈 생각해. 안 그러면 더 귀찮아질 거야. 강석은 가게를 나갔어요. 수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 전체가 술렁였어요. 강석이 모든 상인을 찾아다니며 같은 말을 했거든요. 다음 달 말까지 나가라고. 떡집 아저씨가 수진 가게로 왔어요. 수진아, 너도 통보받았어? 네. 어떡하지? 나 여기서 30년 넘게 장사했는데.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은 위로의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막막했거든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도 왔어요. 조합장이 미쳤나 봐. 보상도 없이 그냥 나가래. 법적으로 싸워볼 수 있지 않을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 이미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잖아.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상인들은 하나둘 모였어요.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절망과 분노. 우리 단합해서 대응해야 돼. 떡집 아저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강석이 무서워서들 그러는 거야?
아저씨가 소리쳤어요. 반찬 가게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섭지. 지난번에 반대하던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봤잖아. 그게 뭔데? 수진이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년에 말이야. 재개발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어. 5명쯤. 서명 받고 구청에 민원 넣고 그랬지. 그래서요? 하루아침에 다 망했어. 위생 점검 나왔다. 세무조사 들어왔다. 결국 다들 가게 문 닫았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석이 한 짓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지. 근데 증거가 없잖아. 상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둘 자기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수진도 돌아왔어요.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달 말까지 열흘. 그 안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상인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장사하는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수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만두를 빚었어요. 하지만 손님이 줄었습니다. 재개발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시장을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새벽에 가게에 나왔더니 물이 안 나왔어요. 수진이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수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떡집 아저씨 가게도 같았어요. 물이 안 나와. 저희도요. 상인들이 모여들었어요. 모두 물이 끊겼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강석의 부하였어요. 수도관 공사 들어갑니다. 공사? 갑자기? 재개발 준비 작업이에요.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 그럼 우리 장사는 어떻게 해?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어요. 상인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게로 돌아왔어요. 물 없이 어떻게 만두를 빚죠? 씻지도 못하고 삶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수지는 큰 통을 들고 시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300m쯤 떨어진 곳에 공용 수도가 있었어요. 수지는 통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들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1번, 2번, 3번.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오전 내내 물을 날랐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7시쯤 됐을까요? 할머니가 왔습니다. 만두 5개. 할머니는 평소처럼 주문했어요. 수진은 겨우 만든 만두를 가져다 줬습니다. 할머니가 수진을 쳐다봤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손도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할머니가 물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진짜 괜찮아요. 수진이 억지로 웃었어요.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만두를 먹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가게 문을 닫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떡집 아저씨였습니다. 수진아, 나 내일 가게 문 닫는다. 네? 왜요? 못 버티겠어. 물도 없고 손님도 없고 그냥 나갈 거야. 아저씨, 너도 빨리 나가. 여기 더 있어봤자 손해만 봐. 전화가 끊어졌어요.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틀 후 떡집 아저씨가 정말 떠났어요. 가게 문에 폐업 딱지가 붙었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도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나도 더 못 버티겠어. 괜찮아요. 이해해요.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장 절반이 비었어요. 문을 닫은 가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남은 건 수진 포함해서 5곳뿐이었어요. 강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안 나갔어? 강석이 수진 가게로 들어왔어요. 수진은 만두를 빚고 있었습니다. 나갈 곳이 없어서요.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강석이 테이블을 손으로 탁 쳤어요. 사흘 안에 안 나가면 강제로 뺄 거야. 강제로요? 그래. 용역 부를 거야. 짐 다 버리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석은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사흘 후면 이 가게를 잃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진은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어요. 만두를 빚었습니다. 손님이 올지 안 올지 몰랐어요. 하지만 빚었습니다. 7시 할머니가 왔어요. 만두 5개. 할머니는 여전히 왔습니다. 수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제가 이틀 후면 여기 못 나와요. 왜? 재개발 때문에요. 쫓겨나요.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어요. 차갑게 식었습니다. 누가? 재개발 조합장이요. 이름이 뭔데? 최강석이요. 할머니가 만두를 내려놓았어요. 최강석. 그 이름을 들은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지금 최강석이라고 했어? 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돈도 안 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진이 당황해서 뒤따라 나갔어요. 할머니, 돈은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빨랐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전화를 걸었어요. 김 실장. 네, 회장님. 최강석. 그놈 지금 뭐하고 있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장 캐. 족보까지 다 뒤져. 할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보고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최강석.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공장 폭발, 사위와 딸의 죽음. 그리고 사라진 손녀. 설마 그놈이.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할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입니다. 말해. 최강석, 49살. 재개발 조합장입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전화를 들었어요. 25년 전 기록을 찾았습니다. 당시 회장님 사위분의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공장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폭발 사고 직전에 손을 뗐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 사고 후 실종됐던 기술 자료들이 3개월 뒤 최강석 명의로 특허 등록됐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놈이 훔쳐간 거야. 그렇게 추정됩니다. 더 조사하겠습니다. 당장 해. 25년 전 그날 최강석이 어디 있었는지, 누구 만났는지 전부 다 털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기다려라, 최강석. 할머니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낡은 회색 파카를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며 허리를 구부렸어요. 다시 폐지 줍는 노인이 됐습니다. 6시 할머니는 시장으로 향했어요.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가게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이 만두를 빚고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일찍 왔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만두 없어요. 왜? 만들 기운이 없어서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수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럼 나도 앉아 있을게. 할머니, 말동무해줘. 할머니는 테이블에 팔을 괴었어요. 수진은 만두를 빚다 말고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무섭지 않으세요? 뭐가? 아무것도 없이 사는 거요. 할머니가 픽 웃었어요. 무섭지. 엄청 무서워. 그런데 어떻게 버티세요? 버티는 게 아니야. 그냥 사는 거지.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이 가게 잃으면 전 아무것도 없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 수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죄송해요. 할머니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 할머니가 일어섰어요. 수진 옆으로 갔습니다. 만두 빚어. 내가 도와줄게. 네. 혼자 하기 힘들잖아. 할머니는 손을 씻고 수진 옆에 앉았어요. 만두피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소를 넣고 주름을 잡기 시작했어요. 수진은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손이 너무 빨랐어요. 하나, 둘, 셋. 순식간에 만두 3개가 완성됐습니다. 할머니, 진짜 잘하시네요. 당연하지. 내가 몇 년을 했는데. 할머니는 계속 만두를 빚었어요. 수진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만두를 빚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쟁반이 만두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이 찜기에 올리고 불을 켰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뭐가? 할머니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만두가 익는 동안 수지는 주방을 정리했어요. 그러다 문득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반죽 치대면 보들보들, 우리 아기 손처럼. 작은 목소리였어요. 수지는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만두 동글동글, 달림 닮은 우리 아기. 할머니가 손을 멈췄어요. 고개를 천천히 수진 쪽으로 돌렸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수지는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도마를 닦으면서 자연스럽게 흥얼거렸습니다. 보들보들 우리 아기, 동글동글 우리 아기. 할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 노래,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할머니가 어릴 때 외할머니한테 배운 거였어요. 그리고 딸에게 물려줬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만두피가 떨어졌어요. 테이블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 돌아봤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수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뭐 잘못했어요? 수진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할머니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노래, 네. 그 노래 어디서 배웠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거요? 몰라요. 몰라? 네. 그냥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 도마를 내려놓고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어릴 때부터요. 보육원에서 자주 불렀거든요. 혼자 있을 때. 누가 가르쳐 줬어? 아무도요. 그냥 입에서 나왔어요.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가사는 전부 다 알아? 잘 모르겠어요. 앞부분만 기억나요. 나머지는 흥얼거리기만 했어요. 할머니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요, 할머니? 이 노래 아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노래는 자기 집안에서만 부르던 거였어요. 외할머니가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딸한테, 딸이 손녀한테 물려줬을 노래. 할머니? 수진이 걱정스럽게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할머니는 억지로 웃었어요. 수지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노래 예쁘죠? 저도 좋아해요. 응.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찜기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만두가 익었습니다. 수진이 불을 끄고 뚜껑을 열었어요. 할머니, 같이 드실래요? 응. 두 사람은 따끈한 만두를 먹었어요. 할머니는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자장가. 집안 대대로 내려온 자장가. 그걸 이 아이가 알고 있다고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할머니는 수진을 가만히 관찰했어요. 코, 눈, 인매. 딸을 닮았습니다. 손 모양도 사위를 닮았어요. 내 손녀야.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 최강석이 있었어요. 25년 전 자기 가족을 죽인 그놈이, 만약 저놈이 이 아이가 내 손녀란 걸 알면, 할머니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절대 안 됐습니다. 먼저 최강석부터 제거해야 했어요. 그 다음에 손녀를 찾아야 했습니다. 할머니, 또 멍하니 계세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는 만두를 다 먹고 일어났어요. 수진이 따라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돈. 아, 맞다. 할머니는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급하게 나오느라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미안. 오늘 돈이 없네. 괜찮아요. 다음에 주세요. 그럴 순 없지. 할머니는 주머니를 다시 뒤적였어요. 뭔가 만져졌습니다. 작은 천주머니였어요. 열어보니 은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 할머니가 반지를 꺼냈어요. 오래된 은반지였습니다.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할머니, 이건 안 돼요. 비싼 거잖아요. 괜찮아. 어차피 팔 거였어. 그래도 받아. 내가 빚진 거 싫어. 할머니가 반지를 수진 손에 쥐어줬어요. 수진은 반지를 받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돈 되면 돌려드릴게요. 응. 할머니는 가게를 나갔어요. 수진은 반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안쪽에 뭔가 새겨져 있었어요. 금내. 이름이었습니다. 수진은 반지를 서랍에 넣어뒀어요. 할머니는 골목을 빠져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벽에 기대섰습니다. 그 아이가 내 손녀야. 틀림없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살아있었어. 내 손녀가 살아있었어.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김 실장, 말씀하십시오. 최강석, 그놈부터 처리한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25년 전 증거 전부 찾아내. 폭발 사고 조작한 증거, 기술절도 증거, 뇌물 준 증거, 하나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 아이 주변 감시해. 24시간. 정수진 양 말씀이십니까? 응. 최강석이 해칠까봐. 몰래 지켜.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우야.
죽은 사위의 이름을 불렀어요. 내 딸 찾은 것 같아. 내 딸이 살아있었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아직 말 못해. 저놈부터 잡아야 해. 그래야 우리 손녀 안전해.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다시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검은 세단에 앉아 있었어요. 김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최강석 주변 인물 파악했습니다. 말해. 구청 공무원 셋, 경찰 둘, 용역업체 사장. 전부 뇌물 받았습니다. 증거는? 계좌 추적 완료했습니다. 녹취도 확보했습니다. 좋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25년 전 기록도 나왔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건넸어요. 할머니는 펼쳐봤습니다. 폭발 사고 하루 전 최강석이 공장 방문 기록 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뭐하러? 가스 안전 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점검 기록은 없습니다. 그놈이 손을 댄 거야. 그렇게 추정됩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덮었어요. 당시 목격자 찾아. 살아있으면 증언 받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진 양 주변은 경호원 배치하시겠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어요.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손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안 돼. 네. 최강석이 눈치채면 안 돼. 저 아이가 위험해져.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지금은 증거만 모아. 완벽하게. 저놈이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수진 양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지.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아이 혼자 버티게 하는 거 내가 제일 괴로워. 하지만 지금 나서면 최강석이 의심해. 그러면 저 아이가 내 손녀란 걸 알게 돼. 회장님, 25년 전에도 내 가족을 죽인 놈이야. 또 손을 댈 수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금만 참자. 증거 다 모으고 완벽한 타이밍에 끝장을 내는 거야.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물러났어요. 할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수진아.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할미가 꼭 지켜줄게. 조금만 버텨줘. 창밖으로 시장 쪽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가게를 열었어요. 만두를 빚고 찜기에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손님이 없었습니다. 재개발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시장을 피했거든요. 수지는 텅 빈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 셋이 들어왔어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만두 10개요. 남자들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수지는 만두를 접시에 담아 가져다 줬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남자들은 만두를 먹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카운터로 돌아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한 남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으윽. 수진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남자가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배가 아파. 다른 남자도 얼굴을 찌푸렸어요. 나도 속이 이상해. 세 번째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어디예요? 저기요. 수진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남자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나머지 2명도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어요. 이거 완전 식중독이잖아. 만두 먹고 이렇게 됐어. 남자들이 소리쳤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만두는 신선해요. 신선하긴. 우리 배 좀 봐.
한 남자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도깨비 시장 옹기 만두 가게요. 식중독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30분 후 보건소 직원 둘이 도착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신고 들어온 곳이죠? 네, 저희가 신고했어요. 남자들이 말했어요. 보건소 직원이 수진을 봤습니다. 사장님이신가요? 네. 주방 점검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이것저것 뒤졌습니다. 도마를 살피고 칼을 확인했어요. 재료는 언제 들여왔어요? 어제 아침이요. 유통기한은? 전부 확인했어요. 문제 없어요. 수진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직원은 대답 없이 계속 점검했습니다. 만두 샘플 가져가겠습니다. 직원이 만두 몇 개를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영업 정지입니다. 네, 영업 정지요? 식중독 의심 신고 들어왔으니까요. 결과 나올 때까지 문 닫으세요. 직원이 빨간 스티커를 가게 문에 붙였어요. 영업 정지라고 큰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저 정말 아무 잘못 없어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이미 떠나고 있었습니다. 남자 셋도 돈을 내지 않고 나갔어요. 수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핸드폰을 봤어요. 지역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도깨비 시장 옹기 만두 가게 식중독 주의. 친구가 거기서 만두 먹고 배탈 났대요. 조심하세요. 저도 전에 먹어봤는데 위생 상태 별로던데.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어요. 수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저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댓글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사흘 후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만두에서 식중독균 검출 안 됐어요. 정말요? 수진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네. 영업 재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은 전화를 끊고 가게 문에 붙은 스티커를 떼어냈어요. 다시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어요. 소문이 이미 퍼진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수진의 가게를 피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님은 하루에 한두 명뿐이었어요. 수진은 만두를 빚었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남은 만두는 버려야 했어요. 할머니만 여전히 왔어요. 7시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만두 5개. 할머니는 평소처럼 주문했어요. 수지는 만두를 가져다 줬습니다. 할머니, 왜? 저 이제 어떡하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만두를 먹다 손을 멈췄습니다. 버텨. 네. 지금 포기하면 끝이야. 버텨야 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버틸게요. 할머니는 만두를 다 먹고 돈을 놓고 나갔어요. 수지는 테이블을 닦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어두운 골목. 검은 세단 안에서 할머니가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 사건 확인했습니다. 말해. 식중독 조작입니다. 최강석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증거는? 남자들 계좌 추적했습니다. 최강석 명의로 50만 원씩 입금됐습니다. 녹취는? 통화 기록 확보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더 모아. 더 많이. 회장님, 이 정도면 충분히. 아니야. 저놈이 빠져나갈 틈 하나 없게 해야 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저 아이 주변 더 조심해서 봐. 최강석이 또 뭘 꾸밀지 몰라.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쪽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조금만 더 참아라, 수진아.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편 다른 곳, 최강석은 술집에 앉아 있었어요. 부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 만두 가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 강석이 웃으며 술잔을 들었어요. 손님 끊겼대요. 이제 못 버틸 겁니다. 잘했어. 강석이 술을 들이켰어요. 근데 형님, 그냥 나가라고 하면 안 됐어요? 왜 이렇게까지? 본때를 보여줘야지. 강석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내 말 안 듣으면 어떻게 되는지. 시장 사람들한테 확실히 보여줘야 해. 역시 형님. 부하들이 웃으며 술을 따랐어요. 강석은 잔을 비우고 다시 채웠습니다. 그래도 아직 안 나갔잖아요? 그 여자. 괜찮아. 다음 수가 있으니까. 강석이 비웃었어요. 식중독은 시작일 뿐이야. 강석의 웃음소리가 술집에 울렸습니다. 같은 시각, 수지는 원룸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할머니 말대로 버텨야 해. 수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식중독 사건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가게를 열었어요. 손님은 거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만두를 빚고 찜기에 올렸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어요. 할머니가 7시에 왔어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만두 5개. 네, 할머니. 수진이 만두를 가져다 줬어요. 할머니는 묵묵히 먹었습니다. 수진은 맞은편에 앉아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뭐가? 매일 와주셔서요. 할머니 아니면 전 진짜 무너졌을 거예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만두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살짝 떨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머니는 만두를 다 먹고 돈을 놓고 일어났어요. 나간다.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가 문을 나서려는데 수진이 뒤에서 불렀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저 꼭 버틸게요. 할머니가 믿어주시니까. 할머니는 잠시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버텨. 할머니는 가게를 나갔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벽에 기대섰어요. 조금만 더 참아야 해.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수지는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없어서 일찍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제복을 입은 경찰이었습니다. 정수진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가게에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진다고요. 네, 마약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말도 안 돼요. 전 그런 거 본 적도 없어요. 일단 수색하겠습니다. 경찰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서랍을 열고 냉장고를 뒤졌습니다. 주방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한 경찰이 카운터 아래 찬장을 열었어요. 뒤쪽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여기 뭐 있네요? 경찰이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비닐봉지였습니다.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처음 봐요. 누가 넣은 거예요? 일단 경찰서 가시죠. 안 돼요. 전 정말 몰라요.
수진이 울먹였어요. 하지만 경찰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조사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수진은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가게 문은 다시 봉인됐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수진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모르는 거예요. 누가 몰래 넣은 거예요. 증거가 당신 가게에서 나왔어요. 저 억울해요. 조사는 4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수진은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수진을 보냈어요. 일단 가세요. 조사 더 해보겠습니다. 수진은 비틀거리며 경찰서를 나왔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수진은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뒤돌아봤어요. 남자 넷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남자들이었어요. 누구세요? 수진이 뒷걸음질 쳤어요.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최강석 조합장님이 전화래. 내일까지 나가라고. 전 못 나가요. 못 나가? 한 남자가 웃었어요. 비웃는 소리였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수진은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수진의 입을 막았어요. 조용히 해. 다른 남자가 수진의 팔을 붙잡았어요. 수진은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자들이 수진을 끌고 더 깊은 골목으로 갔어요.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야. 내일까지 나가. 남자가 수진을 벽에 밀쳤어요. 수진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안 나가면 다음엔 이것보다 더해. 남자들이 발로 수진 옆 쓰레기통을 찼어요. 쓰레기통이 쿵 하고 넘어졌습니다. 수진은 웅크렸어요. 알아들었어?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대답 안 해? 한 남자가 수진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손 치워.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들이 돌아봤습니다. 골목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어두워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야? 남자들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할머니였어요. 낡은 파카를 입고 허리를 구부린 할머니. 할머니? 남자들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할망구가 여기서 뭐해? 저 아이 건드리지 마.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남자들은 더 크게 웃었습니다. 뭐? 이 할망구가? 한 남자가 할머니한테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꺼져. 안 다치게. 남자가 할머니 어깨를 밀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남자가 당황했어요. 할머니가 남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 남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할머니의 소나기가 쇠 같았습니다. 저 아이한테 손 떼면 죽는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남자는 손목을 빼내려 했지만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할망구가 다른 남자들이 달려들었어요. 할머니는 첫 번째 남자를 밀어냈습니다. 남자가 벽에 부딪혀 쓰러졌어요. 두 번째 남자가 주먹을 날렸어요. 할머니는 피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다리를 걸었어요. 남자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할머니는 둘 다 밀쳤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4명의 남자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숨도 차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 아이 근처에 오지 마.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남자들은 겁에 질려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수지는 멍하니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수진한테 다가왔어요. 수진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네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수진의 옷을 털어줬습니다. 집에 가. 할머니는요? 나도 간다. 할머니는 수진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할머니, 수진이 불렀어요. 할머니가 멈춰섰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골목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검은 세단 안. 할머니는 김 실장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개입하셨습니까? 어쩔 수 없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아이가 맞을 뻔했어. 더 이상 못 참겠어. 하지만 들킬 수 있습니다. 괜찮아. 이제 끝낼 거니까.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최강석, 넌 내가 죽인다. 그날 밤 최강석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고작 할망구한테 당했다고? 앞에 선 부하 넷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젯밤 할머니한테 당한 남자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하긴. 이 쓸모없는 놈들. 강석이 재떨이를 집어던졌어요. 재떨이가 벽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넷이서 할망구 하나 못 이기고 도망쳐? 그것도 사람이야? 그 할머니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닥쳐. 강석이 소리쳤어요. 부하들은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석은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이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형님? 불질러. 부하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강석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만두가게에 불질러. 시장 전체가 타면 더 좋고. 형님, 그건 너무 뭐? 어차피 다 밀 건데. 재로 만들어버리면 일 더 빨라지잖아. 강석이 비웃었어요. 사람 죽어도 상관없어. 사고로 처리하면 돼. 부하들은 서로 눈치를 봤어요. 강석이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못하겠어? 아, 아닙니다. 그럼 내일 새벽에 해. 사람 없을 때. 알겠습니다. 부하들이 나갔어요. 강석은 혼자 남아 창밖을 봤습니다. 이번엔 끝장을 본다. 강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날 저녁 시장에 남은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수진의 가게 앞이었어요. 떡집 아저씨, 과일 가게 아주머니, 건어물 가게 할아버지. 모두 10명쯤 됐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지키자. 떡집 아저씨가 말했어요. 최강석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 분명 또 뭔가 할 거야. 맞아요. 식중독, 마약, 폭력. 이제 뭐가 남았겠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건어물 가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대로 밤새 맞아. 2명씩 좆짜서. 좋은 생각이에요. 상인들이 동의했어요. 수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들 정말 고마워요. 뭘?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최강석한테 다 당하잖아. 떡집 아저씨가 수진 어깨를 두드렸어요. 수진이 내가 버텨줘서 우리도 힘이 났어. 포기 안 하고. 맞아.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진작 다 나갔어. 상인들이 입을 모았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그래. 이제 우리가 지킨다. 걱정 마. 그날 밤부터 상인들은 교대로 시장을 지켰어요. 2명씩 조를 짜서 4시간씩 지켰습니다. 수진도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서기로 했어요. 첫날 밤, 둘째 날 밤은 조용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셋째 날 밤, 새벽 2시였어요. 수진의 교대 시간이 끝났습니다.
건어물 가게 할아버지와 떡집 아저씨가 다음 조로 왔어요. 수진아, 들어가서 자. 네. 아저씨들 고생하세요. 수진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해서 금방 잠들었어요. 새벽 3시 반. 검은 차 한 대가 시장 뒤편에 섰습니다. 남자 셋이 내렸어요. 강석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조용히 해. 남자들은 가방을 들고 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의 가게 뒤쪽으로 갔습니다. 한 남자가 가방에서 통을 꺼냈어요. 인화 물질이었습니다. 가게 뒤쪽 문에 뿌렸어요. 벽에도 뿌렸습니다. 됐어? 응. 가자. 남자들이 라이터를 꺼냈어요. 불을 붙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떡집 아저씨가 소리쳤어요. 순찰을 돌다가 수상한 사람들을 본 거였습니다. 들켰어. 빨리. 남자가 라이터를 던졌어요. 불이 붙었습니다. 인화 물질에 불길이 확 번졌어요. 불이야. 떡집 아저씨가 소리쳤어요. 남자들은 도망쳤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커졌어요. 가게 뒤쪽이 활활 탔습니다. 연기가 치솟았어요. 불이야, 불이야. 건어물 가게 할아버지가 소리쳤어요. 근처에 자고 있던 상인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소화기, 소화기 가져와. 물 떠와. 상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소화기를 들고 왔습니다. 물을 길어왔어요. 불길은 이미 가게 안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천장까지 닿았습니다. 수진이 가게다. 빨리, 더 빨리. 상인들이 필사적으로 물을 부었어요. 소화기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모래 가져와.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소리쳤어요. 상인들이 모래를 퍼다 날랐습니다. 30분간의 사투였어요. 상인들은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옷도 젖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껐어. 드디어 불길이 잡혔어요.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휴? 다들 괜찮아? 응. 다행이다. 떡집 아저씨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빨리 와봐. 가게에 불 났어. 네. 뭐라고요? 수진이 달려왔어요. 숨이 찼습니다. 가게를 보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게 뒤쪽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창문이 깨졌어요. 주방 기구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찜기가 찌그러져 있었어요. 어떻게? 수진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냉장고가 반쯤 탔어요. 반죽 기계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떡집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우리가 빨리 발견해서 이 정도야. 조금 늦었으면 다 탔어. 수진은 고개를 돌렸어요. 상인들을 봤습니다. 모두 얼굴이 그을리고 옷이 젖어 있었어요. 다들 이 정도도 감지덕지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때문에 다들 고생하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뭘? 당연한 거지.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수진을 안아줬어요.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상인들이 하나씩 돌아갔어요. 수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탄 가게를 둘러봤어요. 이제 어떻게? 찌그러진 찜기를 만졌어요. 녹아버린 반죽 기계를 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수진아.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탄 가게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탄 주방 기구들을 봤어요. 찌그러진 찜기를 만졌습니다. 최강석. 할머니가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이야.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직접 천벌을 내리겠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지는 할머니를 봤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수진을 안아줬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낼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새벽 5시 최강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님, 불 껐습니다. 뭐? 강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상인들이 협력해서 껐습니다. 가게 절반만 탔어요. 이 쓸모없는 새끼들. 강석이 핸드폰을 집어던졌어요. 벽에 부딪혀 화면이 깨졌습니다. 좋아. 직접 간다. 강석은 옷을 걸쳐 입고 나갔어요. 부하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다 모여. 지금 당장. 용역 애들도 전부 데려와. 1시간 후 강석은 20명을 이끌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철봉을 든 남자들, 강목을 든 남자들, 모두 험악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싹 다 정리한다. 강석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저항하는 놈들 다 때려 눕혀. 병원 가든 말든 상관없어. 알겠습니다, 형님. 강석 일행이 시장 입구로 들어갔어요. 새벽이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석은 웃었어요. 이제 끝이야. 그런데 시장대로 한가운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강석이 멈춰 섰어요. 부하들도 멈췄습니다. 할머니였어요. 낡은 파카를 입고 허리를 편 채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저 미친 할망구 또 나타났네. 강석이 혀를 찼어요. 할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야, 할망구. 비켜.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강석을 바라봤습니다. 귀 먹었어? 비키라고. 강석이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냉소였어요. 야, 최강석.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강석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 내 얼굴 잊었냐? 할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강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얼굴? 더러운 거렁뱅이 주제에 무슨 개소리야? 주인을 몰라보면 안 되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여유가 묻어났어요. 강석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주인? 이 할망구 완전히 미쳤네. 치매 걸렸어? 부하들도 웃었어요. 할머니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석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강석이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어요.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내가 왜 너 같은 거지를. 강석의 말이 멈췄어요. 할머니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눈매, 코, 인매. 강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저 얼굴은. 강석이 뒷걸음질 쳤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냉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켜졌어요. 시장 입구 쪽에서였습니다. 강석이 돌아봤어요. 검은 벤츠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뭐야? 그런데 그 뒤로 또 벤츠가 왔어요. 그리고 또 끝없이 이어지는 벤츠 행렬이었습니다. 1대, 2대, 10대, 20대. 차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시장 대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차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2분이 지났어요. 5분이 지났어요. 차가 멈추지 않았어요. 강석은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어요. 부하들도 얼어붙었습니다.
10분이 지나서야 마지막 차가 들어왔어요. 수백 대의 벤츠가 시장을 빙 둘러쌌습니다. 차 문이 일제히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수백 명이었어요. 모두 덩치가 컸습니다. 보디가드들이었어요. 보디가드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목소리가 시장을 울렸어요.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강석은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부하들은 철봉과 강목을 떨어뜨렸습니다. 형님, 이게 대체... 한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보디가드들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어요. 남자는 할머니 옆에 섰어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실장이 강석 쪽을 봤습니다. 최강석 패거리들은 잘 들어라. 김 실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최강석만 남고 나머지는 지금 당장 떠나라. 부하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지금 떠나면 살려주마. 하지만 남으면... 김 실장이 말을 멈췄어요. 보디가드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위압감이 엄청났어요. 도망가자. 한 부하가 소리쳤어요. 부하들이 일제히 도망쳤습니다. 철봉과 강목을 버리고 뛰었어요. 순식간에 강석만 남았습니다. 강석은 그 자리에 선 채 떨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강석 쪽으로 걸어왔어요.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윤금네.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진수성찬 그룹 회장. 정민우의 장모. 기억나나? 강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금네. 강석이 비틀거렸어요. 할머니는 강석 앞에 섰습니다. 25년 전 기억나나? 내 사위 민우. 그건 사고였어요. 강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고? 내가 가스관 조작한 거 증거 다 있어. 아니에요. 저는... 입 닥쳐.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사고 하루 전 내가 공장 갔었지. 안전 점검이라고 하면서. 근데 점검 기록은 없더라. 강석은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내 사위 기술이 내 이름으로 특허 등록됐지. 우연이야? 그건 내 딸이 너 믿고 의지했어. 민우도 너 동업자라고 친구처럼 대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넌 돈 때문에 내 가족을 죽였지. 기술 훔치려고. 공장 차지하려고.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강석이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는 내려다봤습니다. 25년 동안 찾았어. 널 찾느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딸 29에 죽었어. 내 사위 31에 죽었어. 3살짜리 손녀는 혼자 남겨졌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강석이 바닥에 머리를 박았어요.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 내가 내 가족한테 용서 빌었어? 할머니는 돌아섰어요. 이제 내가 그때 내 가족한테 한 것처럼 너도 전부 잃어봐. 돈도 명예도 자유도.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차 서너 대가 들어왔어요. 검찰 차량도 왔습니다. 세무서 차도 보였어요. 경찰들이 내렸어요. 한 경찰이 할머니한테 다가왔습니다. 윤금래 여사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경찰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최강석은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할머니는 뒤로 물러섰어요.
검사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최강석. 검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횡령, 살인교사, 살인가담, 방화교사, 마약공모, 사문서 위조, 사기, 폭행교사, 뇌물공여. 검사가 죄목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1급 범인으로서 당장 이 자리에서 체포한다. 강석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김 실장이 검사 옆으로 다가갔어요. 모든 증거는 윤금래 회장님께서 직접 확보하셨습니다. 25년 전 공장 폭발 사고부터 최근 방화교사까지 계좌 추적 자료,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문서 기록 전부입니다. 당신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강석의 얼굴이 재처럼 변했어요. 경찰이 강석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강석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끌고 가. 강석이 경찰차에 실렸어요. 차가 천천히 떠났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소란에 깬 거였습니다. 수백 대 벤츠와 수백 명 보디가드를 보고 입을 벌렸어요. 저게 뭐야? 최강석이 잡혀갔어. 할머니가. 저 할머니가 누구야? 상인들이 웅성거렸어요. 김 실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여기 계신 분은 진수성찬 그룹 회장, 윤금래 여사님이십니다. 상인들이 숨을 삼켰어요. 진수성찬 그룹이라고? 그 재벌 기업? 할머니가 회장님이었어? 떡집 아저씨가 비틀거렸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입을 막았습니다. 수진이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탕가게 앞에 멍하니 서서 지켜봤습니다. 강석이 경찰차에 실렸어요. 차가 천천히 떠났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소란에 깬 거였습니다. 수백 대 벤츠와 수백 명 보디가드를 보고 입을 벌렸어요. 저게 뭐야? 최강석이 잡혀갔어. 할머니가. 저 할머니가 누구야? 상인들이 웅성거렸어요. 김 실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여기 계신 분은 진수성찬 그룹 회장, 윤금래 여사님이십니다. 상인들이 숨을 삼켰어요. 진수성찬 그룹이라고? 그 재벌 기업? 할머니가 회장님이었어? 떡집 아저씨가 앞으로 나왔어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몰라 뵙고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할머니라고 무시하고 욕까지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상인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어요.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그냥 할머니였어요. 떡집 아저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었으면 저희 다 쫓겨났을 겁니다. 시장을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어물 가게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수진이 멀리 탕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수진에게 걸어갔습니다. 수진은 탕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떨렸어요. 할머니가 수진 앞에 섰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저 감사합니다. 수진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내가 할 얘기가 있어.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
두 사람은 탄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검게 그을린 벽, 찌그러진 찜기, 녹아버린 반죽 기계. 수진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 망가졌어요.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할머니는 수진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맞은편에 앉았어요. 수진아, 내 얘기 좀 들어줄래? 네. 할머니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전에 나한테 딸이 하나 있었어. 이름은 민지. 수지는 가만히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예쁜 아이였어. 착하고 똑똑했지. 29에 결혼했어. 남편 이름은 민우. 좋은 사람이었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우가 만두 공장을 했어. 손으로 빚는 만두. 우리 집안 비법이 있었거든. 대대로 내려온. 수진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지가 민우한테 만두 비법을 다 알려줬어. 그리고 공장이 잘 됐지. 사람들이 줄을 섰어.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25년 전 어느 날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어. 수진이 숨을 멈췄어요. 가스가 터졌대. 민우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 민지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틀 후에 죽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나는 그때 해외에 있었어. 급하게 돌아왔는데 이미 늦었어. 딸은 죽고 사위도 죽고. 할머니. 수진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수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하나 있었어. 3살이었지.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 아이도 사고 현장에 있었대. 근처에서 울고 있는 걸 발견했다고 했어.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나는 미쳐버렸지. 손녀를 찾아야 했어. 병원마다 다 뒤졌고 보육원도 다 찾아갔어. 그런데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못 찾았단다.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 기록도 없고 흔적도 없고. 할머니는 흐느꼈어요. 나중에 들었지. 그 아이가 죽었다고. 사고 후유증으로. 근데 그것도 최강석이 꾸민 계략이었던 걸 최근에야 알게 됐단다.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나는 포기했어. 회사도 접을까 생각했지. 사는 게 의미가 없었거든.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내가 이 시장에 왔어. 한 달 전 우연히 들어왔는데 내 가게가 보였어. 옹기라는 간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눈물이 섞인 미소였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갔어. 만두를 주문했지. 한 입 먹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집안 맛이었어. 똑같았어. 그 손맛, 그 육즙, 만두피 두께까지. 수지는 숨을 참았어요. 그래서 매일 와서 너를 관찰했지. 만두 빚는 걸 봤어.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어루만졌어요. 그러다가 너한테서 노래를 들었는데 그 자장가. 수진이 떠올렸어요. 만두 빚으면서 흥얼거렸던 노래. 반죽 치대면 보들보들 우리 아기 손처럼. 할머니가 노래를 불렀어요. 하얀 만두 동글동글 달림 닮은 우리 아기. 수진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 노래는 우리 집안 자장가야. 내가 민지한테 불러줬고 민지가 손녀한테 불러줬을 노래. 그리고 바느질. 십자사선으로 바느질하는 거. 그것도 우리 집안 방식이야. 할머니는 수진을 똑바로 봤어요. 수진아, 너 1997년생이지? 네. 2000년에 보육원 들어갔지? 네. 발견 장소가 공장 폭발 현장 근처였지?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그랑그랑 맺혔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수진의 두 손을 꽉 잡았어요. 너야.
내가 내 손녀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그냥 DNA 검사 결과 나왔어. 99.9% 일치. 할머니는 서류를 꺼냈어요. 수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정수진. 본명은 정민아. 정민우와 윤민지의 딸. 수진은 서류를 보다가 손에서 놓쳤어요.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한테 부모님이 있었어요? 응. 저한테 할머니가 있었어요? 응.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28년 동안 참았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수진을 껴안았어요. 수진은 할머니 품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보육원에서 혼자였어요.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면회 왔는데 저는 아무도 안 왔어요. 미안해. 할미가 못 찾아서 미안해. 명절 때마다 혼자였어요. 크리스마스에도 혼자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울음에 갇혔습니다. 18살에 보육원 나와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어요. 학교도 못 갔어요. 알아. 다 알아. 할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25에 겨우 이 가게 차렸어요. 대출받아서 혼자 만두를 배웠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만두가 손에 익었어요. 처음인데 익숙했어요. 내 엄마 피가 흐르니까 내 피 속에 만두가 있었어. 수진은 더 세게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프게 살았구나. 우리 아가. 힘들었어요, 할머니. 알아. 다 알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왜 저한테 처음부터 말 안 해주셨어요? 할머니는 수진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최강석 때문이야. 최강석? 그 사람이 내 부모님 죽인 거야. 일부러.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공장 폭발이 사고가 아니었어. 최강석이 가스관 조작한 거야. 내 아버지 기술 훔치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사고 직후에 최강석이 도망가고 얼마 후 내 아버지 특허를 자기 이름으로 냈어. 그럼 내가 만약 처음부터 내가 내 손녀라고 밝혔으면 최강석이 눈치챘을 거야. 그럼 너도 위험해졌어.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참았던 거야. 먼저 최강석 증거 다 모으고 그놈 잡고 그 다음에 너한테 말하려고. 할머니, 미안해. 혼자 버티게 해서. 아니에요. 수진이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버텼어요. 할머니 안 오셨으면 저 진작 무너졌어요. 할머니는 수진을 꽉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미가 있어. 이제 혼자 아니야. 네, 할머니. 두 사람은 다시 한참을 울었어요. 밖에서 상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떡집 아저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 아이한테 할머니가 생겼네. 수진이가 얼마나 외로웠는데.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코를 훌쩍였어요. 이제 행복해지겠지. 건어물 가게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상인들은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게 안. 수진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너 닮았어. 착하고 따뜻했어. 아빠는요? 너 손재주 아빠한테 물려받았어. 손재주가 좋았거든. 수진은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진 있어요? 응. 집에 많아. 할머니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나중에 다 보여줄게. 어릴 때 내 사진도 있어. 진짜요? 응. 3살 때 만두 먹는 사진. 너무 귀여워. 수진은 또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는 수진을 안아줬습니다. 우리 미나, 이제 울지 마. 저 이름이 미나예요? 응. 정미나. 예쁜 이름이지? 네. 수진은, 아니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할머니. 응? 저는 수진이라는 이름도 좋아요. 보육원 선생님이 지어주신 거거든요. 할머니는 웃었어요. 그럼 둘 다 써. 정미나, 정수진. 둘 다 내 이름이야. 네, 할머니.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어요.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밖에서 해가 떠올랐어요. 따뜻한 햇살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미나는 할머니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저택이었어요. 정원이 있고 분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처음 봤을 때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응. 이제 내 집이기도 해. 할머니는 미나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거실과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대리석 바닥이 펼쳐졌습니다. 미나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어요. 미나야, 이리 와봐. 할머니가 2층으로 올라가자 미나가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방 문을 열었어요. 여기 들어가 봐. 미나가 들어가자 숨이 멎었어요. 방 한가득 짐이 쌓여 있었습니다. 옷과 신발, 가방과 액세서리가 모두 새 것으로 가득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다 내 거야.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동안 못 해준 거 이 할미가 다 해줄 거야.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데 다 가. 미나는 할머니를 보며 눈물이 그랑그랑 맺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울지 마.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어. 할머니가 미나를 안아주자 미나는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할머니, 전 할머니만 제 곁에 있으면 돼요. 그래도 받아야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죽긴 왜 죽어? 할머니가 미나 이마를 톡 치며 말했어요. 큰일 날 소리 한다. 넌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할 일이요? 응. 우리 회사 너한테 물려줄 거야. 미나의 눈이 커졌어요. 네. 회사를요? 그래. 이제부터 할미 곁에서 내가 도와줘야 해. 회사 일 배우고 사람들 만나고 해야지. 할머니는 미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진수성찬 그룹 후계자야, 넌. 미나는 할머니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진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응?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미나는 할머니 손을 꽉 쥐었어요. 근데 옹기 만두 가게는 제가 처음으로 꿈을 이룬 곳이에요. 할머니는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미나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25에 대출받아서 가게 차렸을 때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이며 말했어요. 처음으로 뭔가를 잃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육원 나온 저한테 드디어 제자리가 생긴 거예요. 미나야. 그리고 시장 사람들이요. 떡집 아저씨, 과일 가게 아주머니, 건어물 가게 할아버지 모두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힘들 때 도와주셨어요. 불 꺼준 것도 그분들이고요. 저 혼자였으면 다 탔을 거예요. 할머니는 미나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할머니. 미나가 할머니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허락해 주신다면 저 당분간 제 힘으로 그곳에서 1년만 일하면 안 될까요? 1년? 네.
너무 소중한 추억이 있어서요, 저한테. 물론 할머니를 만난 행운의 가게이기도 하고요. 미나는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1년만 더 제 손으로 만두 빚고 손님들 만나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할머니 곁에서 일할게요. 할머니는 잠시 미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요? 1년. 1년만 해봐. 할머니가 미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할미 밑에서 일하는 거야. 약속이야. 네, 할머니. 미나가 할머니를 껴안자 할머니는 웃으며 미나를 안아줬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가게 수리는 내가 할 거야. 불에 탄 거 다 고치고 새 기구도 넣어주고 해야지. 할머니, 그건 내 손녀 가게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할머니가 웃자 미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2주일 후 도깨비 시장에 검은 벤츠가 도착했어요. 최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내렸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우아하게 걸었어요. 그 뒤로 미나가 내렸어요.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가벼운 화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예전의 수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저기 봐. 떡집 아저씨가 소리치자 상인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수진이야? 수진이 맞아?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너무 예쁘다. 아니, 아가씨라고 해야 되나? 상인들이 웅성거리자 미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 뭘요? 그냥 수진이라고 불러주세요. 미나가 상인들한테 인사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저 돌아왔어요. 다시 만두 가게를 할 거예요. 뭐라고? 떡집 아저씨가 놀라서 물었어요. 회장님 손녀인데 왜 다시 여기서 장사를? 여기가 제 자리거든요. 미나가 웃으며 대답하자 건어물 가게 할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왔네. 우리 시장으로. 상인들이 박수를 치자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장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진수성찬 그룹 공사팀이 들어와서 낡은 지붕을 갈고 금간 벽을 새로 칠했습니다. 바닥 타일을 교체하고 각 점포마다 노후된 시설을 점검했어요. 전기 배선을 바꾸고 수도관을 교체한 뒤 화장실을 새로 지었습니다. 미나의 가게는 완전히 새로 단장했어요. 불에 탄 부분을 전부 뜯어내고 새로 지으면서 최신식 주방 기구를 들여놓았습니다. 찜기와 반죽 기계, 냉장고가 전부 새 것으로 바뀌었어요. 한 달 후 시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깨끗하고 밝아진 모습에 상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기 가게를 둘러봤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떡집 아저씨가 중얼거렸어요. 할머니는 일부 상인들과 납품 계약도 맺었어요. 떡집 떡은 진수성찬 호텔에 납품하기로 하고 과일 가게 과일은 회사 구내식당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상인들이 할머니한테 인사하자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손녀 돌봐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재개장 날이 밝았습니다. 미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게로 갔어요. 새로운 주방에서 반죽을 치대고 소를 만들어서 만두를 빚었습니다. 6시에 할머니가 왔어요. 리어카는 없이 그냥 편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할머니, 왔어. 할머니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 만든 의자에 앉았습니다. 만두 5개. 네. 미나가 환하게 웃으며 만두를 가져다 주자 할머니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응. 역시 우리 손녀가 최고야. 미나는 웃으며 할머니 맞은편에 앉아서 함께 만두를 먹었습니다. 미나야. 네, 할머니. 행복해?
할머니가 물자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너무 행복해요. 나도. 할머니는 미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25년 동안 찾았어.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미칠 것 같았어. 할머니, 근데 찾았잖아.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며 말했어요. 고생 많이 했지? 아니에요. 이제 할머니 있잖아요. 미나도 눈물이 나자 할머니는 미나를 꽉 안았습니다. 이제 할미가 평생 지켜줄게. 아무도 널 힘들게 못해. 네, 할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해가 떠올라서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옹기 만두 가게에도 손님이 왔어요. 만두 주세요. 네, 잠시만요. 미나가 밝게 웃으며 주문을 받자 할머니는 한쪽에 앉아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만두를 빚는 미나의 손놀림과 손님들한테 웃는 얼굴이 행복해 보였어요. 민지야. 할머니는 속으로 죽은 딸을 불렀어요. 내 딸 잘 컸어. 착하고 예쁘게. 걱정 마. 이제 할미가 평생 돌볼게.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장사를 마치고 미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시장을 나섰어요. 할머니, 내일 또 오시죠? 당연하지. 매일 올 거야. 만두 드시러요? 아니, 너 보러. 할머니가 미나 머리를 쓰다듬자 미나는 할머니 팔을 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미나.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는 25년 만에 만난 가족이었어요. 하늘에 별이 떠서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미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엄마 아빠가 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 저 행복해요. 할머니 만났어요. 이제 혼자 아니에요. 미나는 속으로 말하고 할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할머니, 제 곁에 오래오래 있어 주세요. 그럼 할미 100살까지 살 거야. 100살이요? 응. 너 결혼하는 것도 봐야 하고 증손주 얼굴도 봐야지. 할머니가 웃자 미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에 울려 퍼졌어요. 긴 여정이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년 만에 행복을 되찾은 미나 양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대찬 인생 TV였습니다.